안녕하세요. 연세아이즈 성형외과의 유창호 원장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눈 성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많이 있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OX 퀴즈로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질문에 따른 답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첨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. 쌍꺼풀 수술을 하면 반드시 눈이 커진다. 일단 X로 하겠습니다. 쌍꺼풀 수술은 사실 눈이 커져 보이는 수술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눈이 커지는 건 아니고요. 우리가 눈의 크기라는 건 정해져 있죠. 눈이 떠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. 그게 실제로 커지려면 눈매 교정이 돼야지 커지는 거죠. 그런데 대부분 쌍꺼풀이 없던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이 커져 보입니다.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처진 살이 눈을 가리고 있거나 눈을 느끼게 해주는 외곽선이 쌍꺼풀 수술로 인해서 하나가 이렇게 눈 이쪽으로 생기면 그게 눈의 크기라고 이제 착시 현상이 오게 되는 거죠. 실제죠.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눈이 커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부분 쌍꺼풀 수술을 하면 눈이 커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 첫 번째 수술을 절개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절개로 재수술이 가능한가요? 일단 확률의 게임이니까 X로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실제로 절개로 한번 했다가 다시 맨몰로 이렇게 교정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드물지만은 있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은 절개로 했다가 수술을 하는 이유가 풀리거나 아니면 라인이 너무 작아지거나 라인 모양이 비대칭이거나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수술은 비절개로 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소위 맨몰로 그걸 다 교정하기가 힘들게 되죠. 처진 살이 있으면 처진 살 잘라줘야 되고 풀린 게 있으면 다시 잡아야 되는데 절개로 했다가 풀렸는데 맨몰로 하는 거는 또 풀릴 위험이 있죠. 그런데 간혹 절개로 해서 풀렸더라도 피부가 얇고 매몰이 안 풀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아니면은 일부분이 풀리거나 그것만 살짝 교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매몰이 가능하죠. 소세지 눈의 원인은 절개 수술 때문이다. 또 X 하겠습니다. 소세지라는 거는 우리가 쌍꺼풀이 생겼을 때 라인 아래 살이 두꺼운 걸 보통 소세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소세지의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살이 두꺼운 사람, 그 다음에 고정 높이입니다. 그래서 살이 얇은 사람들은 고정 높이가 높아도 소세지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. 살이 어느 정도 두꺼운데 고정 높이가 높으면 소세지가 됩니다. 그럼 살이 많이 두꺼운 사람은 고정 높이가 좀 낮아도 그게 두꺼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소시지가 돼 보이는 경우가 있죠. 고정 높이와 살 두께 간의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고정 높이가 높고 살이 두꺼운 사람은 소시지로 갈 확률이 많고 고정 높이가 낮고 살이 얇은 사람들은 소시지가 안 생기게 되는 거죠. 방법을 절개로 했다고 소세지가 생기고 매몰로 했다고 소세지가 안 생기는 게 아니고요. 살이 두꺼운 사람들은 매몰이 안 되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몰을 하는 사람들은 살이 얇은 사람들 매몰을 하게 됩니다. 절개한 사람들 중에 소세지가 많은데 그 이유가 바로 살이 두껍고 고정 높이가 높아서 그런 겁니다. 사나운 눈매를 없애려면 뒤트임이 효과적이다. 이 참 질문이 자꾸 어려운데 왜냐하면 자 싸납게 보이는 눈이 많은데 그냥 제 기준에서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. 쌍꺼풀이 내측이 가린 눈, 실제 눈꼬리가 올라간 눈, 원래 안 싸나운 눈인데 이 처진 살이 자꾸 이렇게 위에서 가리면 싸납게 보입니다. 그거 말고도 눈을 너무 부릅뜨거나 졸린 눈도 싸납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아까 말한 세 가지 싸나운 눈매에서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눈이 있다면 뒤트임을 할 공간이 있고 뒤트임 방향이 올라가는 방향이 아닌 내려가는 방향으로 뒤트임을 할 수 있으면 싸나운 눈매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. 왜 자꾸 웃으세요? 여름철 눈 성형은 염증이 더 잘 생긴다. X 하겠습니다. 여름철이라고 염증도 잘 생기는 건 아니고요. 수술하고 나서 땀 흘릴 정도로 지내는 사람들 없다고 보면 되고요. 그리고 쌍꺼풀 수술 자체가 염증이 그렇게 자주 생기는 수술이 아닙니다. 이게 뭐 보형물을 넣거나 뼈를 깎거나 아니면 수술 부위가 너무 깊은 곳에 가거나 등등의 이유로 해서 염증이 잘 생기는 수술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염증 자체가 적고 여름에 했다고 해서 염증이 더 잘 생기고 겨울에 했다고 염증이 더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 몸과 붓기가 잘 생기는 체질이 따로 네, 있습니다. 그 체질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요. 무조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맞는 건 아닌데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멍이 좀 잘 생기고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붓기가 좀 많습니다. 보통 피부가 얇은 사람들이 어디 부딪히면 멍이 잘 들고요. 그런 사람들은 대신에 붓기가 좀 적고요. 피부가 좀 두껍고 이런 사람들은 멍은 좀 안 든 대신 붓기가 좀 많습니다.
그런데 그게 100% 맞지는 않은 게 피부 얇고도 멍 별로 안 생기고 붓기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. 피부 두꺼워도 생각보다 붓기 적고 멍이 많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. 정해진 답은 딱 없습니다만은 체질 따라서 이렇게 멍이 좀 많은 사람이나 붓기가 좀 많은 사람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. 항암 수술을 하고 나면 애교살이 사라진다. 예, 옵니다. 그래서 하안검은 피부를 절제하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때 애교살을 되도록 보존하거나 일부러 이렇게 근육을 말아서 하는 걸로 애교살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그게 원래 태어날 때 생겨나는 애교살보다는 모양도 그렇고 양도 적고 애교살 자체는 근육이거든요. 그래서 어렸을 때 애교살은 피부도 탱탱하고 근육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있는 모양이죠. 그런데 하안검을 하는 나이가 보통 중년 넘어서 보통 하게 되니까 중년 넘어서 오게 되면 이 애교살 자체 근육도 처집니다. 바깥쪽 피부도 처지고. 그래서 결국은 하안검을 하게 되면 애교살 자리에 피부를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애교살 자체가 있었다가도 그게 잘려나가면서 줄어들고 아니면 원래 좀 없던 사람은 수술해서 더 없어지게 되고 애교살 자체가 하안검을 하게 되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. 대신에 너무 많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애교살 자체가 좀 남았으면 하는 분들은 우리가 수술할 때 그 근육을 조금 말아서 보존하려고 하죠. 근데 젊은 친구들이 있는 애교살처럼 막 만들려다가는 그 모양도 안 되고 어색하고 눈 밑이 불룩하게 부어 보이는 것처럼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죠.